자, 저희가 참 많이 전해드렸죠. 신우준 압구정 이 롤스로이스. 신우준 결국 이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20대 여성은요, 지난 8월 2일 저녁 시간 퇴근길이었습니다. 이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4개월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중환자실에서 뇌사 추정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난 25일 새벽 5시쯤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였고요. 어제 발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고향이 대구기 때문에 이 유해는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신우준 피의자 신우준에 대한 혐의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있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에는 죄명이 상해에서 사망 관련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러니까 뺑소니로 사람이 다쳤다라는 혐의에서 도주치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혐의가 바뀐 것이고요. 일단은 형량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도주치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살인죄와 버금가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제 와서 합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인 친오빠가 법정에서 6분 정도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이 피고인을 보기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 오빠는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반성문 내고 합의를 해달라고 그런다, 협의를 하자 그런다 그러는데 뭐 몸으로 움직인 것도 없고 어떤 뭐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합의보자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인인 친오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반성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늘 저희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반성을 판사한테만 한다. 이런 식의 취지들을 말씀을 좀 하셨던 겁니다. 지난 15일에 3차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날 재판에서 또 다른 증인이 있었죠? 네, 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또 신고까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당시에 판사가 부담스러우면 비공개로 진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차에 깔리는 걸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신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웃는 표정이었다. 당시 신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걸어가기에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찰에 체포될 때 반항하는 모습이었고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아, 참 이 친오빠의 증언을 들어보면 말이죠. 저 신우준이가 아직까지도 이게 뭐 어떻게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 자체도 없었고 이제 이 사고 발생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 여성과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1번인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법원에 반성문 내고 이 사과 편지를 이제 형 선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낸다는 건 본인 형량 낮추기 위한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무엇보다 안타깝게 사망한 그 피해자분 구호 조치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는 것, 그건 그 모습 볼 때마다 더 많이 화가 난다고 하셨고 그래서 마약류 사건까지 합해서 정말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0월 30일에 돼서야 법원에도 반성문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앞서 이 사건 전해드릴 때도 뭐 그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고 직후에 시민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깔린 그 피해 고인을 꺼내려고 할 때 신우준이는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어디 전화하고 있었어요. 응? 그리고 또 이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자기 그 약을 처방했던 병원으로 갑니다. 경찰은 그걸 병원 측과 입을 맞추는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돌아와서는 경찰이 체포를 하니까 아예 안 죽었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자, 교수님.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뭐 너무 안타깝죠. 이제 엄벌해야 된다. 이 정말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건 정말 엄벌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합의를 시도하겠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인을 안 하고 있어요. 도주한 것도 시인 안 하고 약물했던 것도 시인 안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합의를 하자는 건지 결국은 사고를 내게 된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합의만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건 요즘은 형사 공탁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기습 공탁 돈을 갖다가 법원에다 맡기고서는 그리고는 마치 뭐 합의가 됐냥 하는 어떤 감경 인자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나올까 봐 미리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언제 선고가 나올까요? 일단 지금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마지막 재판이 12월 20일입니다. 그때가 결심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검찰에서는 몇 년을 선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이란 걸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보통은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중순경에는 아마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화 배급사의 직원으로 합격을 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붙였던 아주 귀한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유족들은 어떻게 앞으로 사실 수 있을까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